저는 현재 사다모비 중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협회 이사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최재용 이사장 필두로 해서 이사에 우리 오늘 오신 분들 간단하게 잠깐 일어서서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진들은요. 우리 고상 이사님, 그리고 김강순 이사님, 나중에 박수를 같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현주 이사님, 그리고 윤성임 이사님, 오세성 이사님, 최재경 이사님, 감사의 우리 김진성 감사님, 그리고 오늘 그 지방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 못하신 세 분이 계십니다. 김준태 이사님, 유치영 이사님, 그리고 이상희 이사님 세 분 참석 못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많은 격려와 또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그냥 간단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른 금요일 아침에 저희 중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협회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찾아오시는데 조금 어려우셨죠? 이 건물이 지금 그 구시청 청사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아니면 주차장은 신청사에 있어서 특히 주차장 이용하신 분들은 1층으로 올라오셨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조금 약간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이제 월드컵이 개막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세월호 관련된 것 때문에 어떤 대외적인 행사나 이런 것들을 잘 많이 홍보를 하지 않아서 저도 월드컵이 언제 개막인가 잘 몰랐었는데 13일 오늘인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그렇게 되고 이제 개막전을 했다고 오늘 아침에 SNS 통해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도 이제 원래 이 기념식이 4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다가 세월호와 관련된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연기를 해서 오늘 이렇게 거행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과 또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저희 사다모비 중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협회 창립 기념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인가를 받은 사다모비이고 저희가 그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행사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다모비 중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협회 창립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를 재밌게 못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리액션을 좀 해주시면 좀 분위기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 식순에 의해서 먼저 사다모비 중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협회 이사장을 계신 최재용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다모비 중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협회 오늘 창립 기념식을 하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우리 유광상 서울시 의원님도 오셨고, 또 우리 손경수 KBS 코미디언도 오셨고, 또 아시아통신의 박철인 아연도 오셨고요. 또 멀리 광주에서 한국시민기자협회 고성중 사무총장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김영정 사무총장도 오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셔서 오늘 기념식도 갖고 특강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기념식을 위해서 멀리 지금 방금 환영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기념식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제 서울시 사다모비 인가를 받기 위해서 무신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서울시 의원이신 이번에 6.4 지방선거에서 다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육사 선거 때 좀 검색을 제일 먼저 해봤습니다. 우리 유 의원님께서 다시 재선에 성공하셨는지 검색해봤더니 아주 압도적인 지지로 그렇게 다시 재선이 되셨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뭐 어차피 유 의원님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유 의원님 모셔서 저희 협회 이제 오늘 축하한 자리이기 때문에 잠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도시안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광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쪼여서 왔어요. 솔직히. 제가 사실 지방에 그 상가를 갔다가 새벽에 도착했다가 좀 눈 좀 붙이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중요한 행사가 있었던 걸 제가 알았죠. 알아서 한 2시간 눈 붙였다가 그냥 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최재형 이사장님이신가요? 네. 이사장님, 최재형 이사장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중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협회 창립 주신 이름이 너무 거창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 나이만 해도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선배님도 계시면 SNS 하면은 거리를 좀 멀리 하잖아요. 야 이것 좀 해봐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쪽 방면은 좀 미개합니다. 솔직히 요새 어느 후보의 아들이 미개되는 말 한마디에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미개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이쪽에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 여기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최재형 이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이 지원협회 창립 기소를 축하드리고 나라에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격려사 읽겠습니다. 오늘 격려사는 아시아통신 현재 사장님이 계신 박철희 사장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또 이곳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철희 사장님 앞으로 오셔서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또 인사를 하라고 해서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그 최재형 이사장님을 만나뵌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만난 이후에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핸드폰만 갖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사실 전화 오는 거 받고 그냥 문자가 안 되는데 잊어가지고 하다 보면 아 문자를 쓰면 아예 이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최재형 이사장님을 만나 뵙고 제가 작심을 했습니다. 이거 일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부랴부랴 마련을 했습니다. 아주 큰 결심을 했지요. 근데 이걸 하고 보니까 세상이 또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 매일경제에서 한 30년 제가 있으면서 옛날에는 저 데스크탑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 들어오면 이제 고치는 정도 했습니다. 그게 세상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SNS가 뭔가 이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SNS 말고 검색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뭐 소셜 막 이런 말이 복잡하더라고. 그게 아니더구만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물론 병폐도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무궁한 그 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어떻든 보완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앞서가는 우리 최재형 이사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했습니다. 원로 코미디언이신 우리 송경 선생님 저희 행사 때마다 오셔가지고 저희 격려해주고 계신데 앞으로 오셔서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국에 한 34년이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아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 40대 이상들 다 계시는 것 같아서
옛날에 쇼 비디오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거기에 네로 25시에 신문리 교수 역할을 했어요. 정말 이 자리는 뭐 가족 같은 분이라는데 기억나세요? 최양락이고 네. 대사 한마디 없이 연봉 아니 그 당시 연봉 3천 탔어요. 그 당시 3천. 80년대 연봉 3천이 대단해요. 왜 그렇게 탔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3개를 했죠. 그 당시는 스탠드업 나이트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은 가만히만 있으면 돈 나와. 아 진짜 대사 한마디 안 해요. 그 당시 방문 무대를 11군데를 했습니다. 그럼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막 바뀌고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지금 이제 후배들 에이전트 하면서 교육 콘수 들어가는 후배들 KBS 찍고 방송 연예인 노조도 여러 번 좀 하고 나이가 이제 거의 좀 먹다 보니까 물론 저보다 이분들 20분들이 많이 계신데 호스트 역할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6, 7년 전에 최종이 이 사람을 알았어요. 알게 된 계기가 이제 뭐 이렇게 중소기업 강의 막 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연출되고 우리 이제 코미디언들 어디 야외를 간다. 물품 지원 최고만이에요. 한 5천만 원치를 해주셔요. 그러면 우리 업이 이제 연예인 사람들은 남한테 행사를 가면 막 받다 보니까 베풀리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베풀게끔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선배들 입장이고 그래서 국물이 우러나는 사람이다. 진짜 존재하고 이런 좋은 자리에 항상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이걸 계기로 따블 대박 나시고 일단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 될 수 있으면 저는 올라가요. 왜냐 아까 박사님 얘기해 주시지 저도 좀 컴퓨터가 이게 폴더폰이에요. 한 20, 30년 쓰다 보니까 저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세상이 많이 바뀐다 했다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하고 무슨 있으면 불러주시고요. 대신에 미약한 모래알이 되듯이 힘을 실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오신 유광상 시의원님 재선됐는데 일조를 하셨어요. 저희를 의의가 하시는데 보이지 않게 같은 서울시민이 되었고 재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국물이 우러나도록 하나하나 같이 가고 싶습니다. 불러봐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SNS 마케팅 지원협회 창립 기념식을 빛내주기 위해서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예술종합대학원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제가 교회 오빠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동생을 초대를 했습니다. 네, 제 교회 동생과 친구들이고요. 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한국예술종합대학원에 들어가는 거는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연주하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오늘 특별히 오늘 수업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바이올린의 이주미 양, 그다음 비올라의 김미성 양, 첼로의 장소원 양의 연주 듣겠습니다. 그분들 들어오실 때 뜨거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TV에 보면 혹시 세바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그런 TV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혹시 강연을 몇 분 하는지 아시나요? 15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녹화장에 가면 15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편집을 해서 15분에 맞춰서 이렇게 방영을 합니다. 근데 라이브에서는 사실 시간을 맞춘다는 게 그냥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세바시에 맞춰서 정확히 15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여기 서 있으면 아마 지겨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15분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사단법인 중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협회 이사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SNS 관련된 그런 강의와 마케팅 또 컨설팅 그런 일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이제 어차피 그 SNS 마케팅과 관련돼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어떤 강의의 주제는 온라인상에서 SNS는 이제 온라인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어떤 글을 쓰느냐가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짤막하게 좀 강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프라인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어렸을 때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저희가 사회에 속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에 속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저희의 어떤 삶이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어머니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관계라고 얘기하면 저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어머니와 저와 어머니의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 가족들, 이제 요즘에 저희 자녀도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친구들, 선생님, 또 학교에 진학하면 학교의 그부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또 사회에 진출을 하면 다양한 어떤 저희 이제 오늘 협회처럼 이런 협회에 참여해서 혹은 직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저희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SNS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가상 공간에 대한 어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영화를 보시면은 과거에 한 15년, 20년 전쯤에 보셨던 기억나는 영화들을 한번 잠깐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가상현실, 가상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이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제 TV가 없습니다. TV가 없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날아다녀요. 진짜로 날아다녀요. 비행기를 타고 아니고 등에 간단한 장비를 착용하고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날아다니죠. 이제 곧 우리가 날아다니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주여행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우주여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가상 공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점점 더 바빠져요. 저만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면은 가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내는 하루 종일 제가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하루 종일 씨름을 하다가
제가 와야 이제 뭐라도 대화가 되는 사람과 한두 마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제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 나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과 만날 시간도 적어지고요.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적어지고 이제 실제로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대면해서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SNS를 통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소에 제가 이제 즐겨 강의 때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의 중요성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SNS의 목적,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SNS의 목적은요, 그 가상 공간을 통해서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더 많은 사람들과 내가 교류를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여기 이제 다수가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이미지가 어떤가요? 좀 보기에 좋습니까? 좋으면은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박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듣는 얘기가 교회 오빠 이미지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30년 다녔는데,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 오빠 이미지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빠 이미지가 그렇게 아주 악한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심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인상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결정되는 데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이제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단지 3초에서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60번 정도의 만남이 있은 후에야 첫 번째 가졌던 그 첫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거기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가상 공간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SNS라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곳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들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어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겁니다. 혹시 이 중에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카카오 스토리 혹시 하고 계신 분, 계정만 가지고 있는 거 말고요, 거기다 글도 좀 쓰시고 활동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블로그? 블로그 혹시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십니다. 또 우리 김지태 이사님 주 무기 트위터 하시는 분, 트위터 하시는 분들 계시고,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들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 과거에 혹시 소개팅 해본 경험 있으시죠? 자, 이제 소개팅을 할 때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소개팅 나갈 때 굉장히 기대감에 들떠서 나갔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이쁜 옷 찾아가지고요. 평소에 뭐 머리도 이렇게 잘 정리 안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죠. 마찬가지입니다. SNS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 협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협회의 목적은 중소상공인들, 대기업들은 그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마케팅 부서도 있고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 할 수 있지만 중소상공인들은
그 마케팅을 직접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마케팅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어떤 인력을 투입하기에 굉장히 현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마케팅을 지원하고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을 돕냐면 바로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SNS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마케팅을 위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SNS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가 그곳에서 나를 알리는 방법. 물론 우리가 사진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거기서 가장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글을 쓰는 건데 어떤 글을 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오빠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그렇게 심어줍니다. 혹은 이제 강사 이미지, 뭐 그런 이미지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 제 어떤 언어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반듯한 언어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SNS에 글을 쓸 때 은어나 혹은 비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고 있는 어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어떤 그 색깔 있는 농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를 계속해서 반듯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만나진 않았지만 그런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사진과 또 제 글들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저를 만났던 이제 새롭게 만나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이미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그러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미 SNS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이제 그곳에서 또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이제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SNS를 통해서 많은 관계를 맺을 겁니다. 우리 여기 이제 함께 해주신 우리 조건석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 양양이죠, 낙산. 거기서 낙산 파도횟집이라는 큰 횟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부터 페이스북 활동하셨는데 페이스북에 친구가 3,500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횟집에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페이스북에 그냥 친구예요. 저도 페이스북 친구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 횟집에 멀리 양양까지 몇 명 정도 방문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50분. 또 다른 분? 50% 이상? 그러면은 1100몇 명이요? 그 무려 2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양양까지 우리 조건석 박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500명 중에 230명이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페이스북 상에서 조건석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관리를 잘 하셨고요. 그 이미지 관리는 결국 뭐를 통해서 하는 거냐면 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SNS를 저희는 떠나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건 우리 아직 송경수 우리 선생님이 아직 폴더폰 쓰시는데 저도 2G폰을 고집을 하다가 결국은 스마트폰으로 바꿨거든요. 언젠가는 그게 1년 뒤에 될지 2년 뒤에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많은 가상의 세계, SNS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가상의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바로 그것은 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오늘 혹시 이곳에 직접 이제 그 어떤 회사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SNS에 회사나 제품을 알리기 전에 나를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나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먼저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제 함께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저는 또 새로운 인연입니다. 또 새로운 관계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저와 인사를 나누신 분이 또 내일 또 언제 저를 다시 만나게 될지 또 그분과 저하고 또 어떤 특별한 관계로 발전할지 지금은 저희가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SNS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절대로 SNS는 성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알리는 그런 일들을 충실하게 했을 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적하시는 마케팅이든 어떤 인맥이든 비즈니스든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돕는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서강물 중소상공인 SS 마케팅 지원협회 이사로 계신 김현주 이사님 모시고 우리가 SNS 관련 협회이기 때문에 SNS 관련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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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중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협회 김현주 이사입니다. 오늘 다 함께 같이 이 자리에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파워포인트만 열심히 보시고 자기 몇 분의 사진도 열심히 찍으시는데요. 자, 제 오늘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 SNS 마케팅으로 중소상공인 매출 올리기잖아요. 자, 그런데 매출을 올릴 때 방법이 쉬우면 하시나요? 중소상공인들이? 안 하시죠. 그래서 쉽게 하시는 방법 제가 원래는 우리 강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셔서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 저희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한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화면에 누가 나와 있나요? 다 김현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김현주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김현주입니다. 자, 한가인도요 본명은 뭐예요? 김현주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검색할 때 김현주를 검색하잖아요. 여기에 탤런트 김현주는 소속사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떻게 하고 있죠? 얘부터 보여줘요 해요. 그런데 저는 네이버에다 광고비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누가 할까요? 제가 직접 합니다. 왜 제가 직접 할까요? 네? 기술이 좋아서 돈이 안 들어서. 네, 맞습니다. 저는 광고비를 안 드리고 그냥 저 나오게 하려고 제가 하기도 하고 제가 방법을 알기도 해서 제가 직접 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 뭐 운동선수, 아나운서, 탤런트 심지어 남자분까지 김현주가 있더라고요. 김헌주도 아니고요. 김헌주 박사도 있어요. 제가 다 찾아봤죠. 왜? 사람들이 김현주를 검색하다 보면 꼭 김현주만 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오타 나서 김헌주로 칠 것 같아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남자 박사님이 있어요. 자, 저는 홍보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랑 성공을 부르는 SNS 마케팅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잘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쓴 게 아니고요. 자, 많은 중소상공인들에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마케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협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쉽게 마케팅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 모임에 같이 함께하게 됐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힘든 발걸음 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큰 혁명 어떤 거 있나요? 혁명. 결혼. 아,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맞나요? 반대인 것 같기도 해요. 자, 다른 분요. 516이요. 네. 그리고 또 SNS를 만난 거. 네, SNS를 만난 것. 저와 함께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멘트를 보셨나요? 지금이야말로 어떤 시대라고 했는데. 네? 네, 모바일 마지막에 중요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도약할 수 있는 시기라고 돼 있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우리 안 갖고 계신 고모님도 계신데요. 제 강의를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99%가 폴더폰을 바꾸시더라고요. 왜요? 아, 그냥 전화기 스마트폰은 전화만 하고 문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저 소마 김현주도요. 사실상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현주를 검색했을 땐 안 나오기, 제대로 제가 잘 안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소마라는 소셜 마케터의 준말 소마를 해서 소마 김현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꺼내셔서요. 네이버 검색창에 소마 김현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만큼 나오는지. 자, 얼만큼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많이 나오죠. 네. 제가 물론 뉴스 기사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달랑한 건 뭐만 있을까요? 강의만 하고 블로그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검색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뭐가 있어야 될까요? 브랜드를 제대로 알리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은 누구 연예인과 똑같은 이름이라면 저처럼 브랜드 소마라는 걸 붙여서 소마 김현주 했을 때 제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원래는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또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교육을 할 때는 그분들은 다 뭐죠? 내 업체를 알려야 되고 내 제품을 알려야지 판매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브랜드를 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려드리는 방법, 그분들은 광고비를 많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안 들어가야 된다고요? 돈이 안 들어가야 되죠. 소마가 알려드리는 마케팅 방법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하실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자, 기아는 현재 SNS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SNS 아까도 말씀하셨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자, SNS 사용하고 계시나요? 하면 우리 고모님은 스마트폰 안 쓰니까 나는 안 써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박 사장님이랑 다른 분들 혹시 카카오톡 사용하시나요? 하면 고개 끄덕끄덕. 밴드 사용하시나요? 고개 끄덕끄덕. 트위터 사용하시나요?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사용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저기 트위터의 대가도 뒤에 와 앉아 계신데요. 그렇게 여쭤보면 사용하고 계시나요? 했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뭐 하고 계신 거라고요? SNS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인원이 얼만큼인가요? 100명 중에 90명이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케팅 방법도 예전처럼 TV 광고, 신문 광고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되죠? SNS로 바뀌어야죠. 자, 한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여기 보이시나요? 몇 %예요? 79.5%. 그러면 제가 왜 100명 중에 몇 명으로 하냐면 숫자를 했을 때 그냥 79.5 했을 때는 감이 안 와요. 그런데 100명 중에 80명 하면 아, 많구나. 지금도 보세요. 옆에 다 뭐 들고 계시죠? 스마트폰 들고 계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하는 마케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바일 SNS 핵심은 뭘까요? 검색이요. 검색이 되어져야 되고요. 또 검색만 되어지면 되나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있어야지 소통을 할 수 있죠? 친구가 있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스토리 만들어 놓으시고 페이스북 만들어 놓으셨어요. 친구 아무도 없이 혼자 글만 올리시면 내 글 누군가한테 보여지나요? 보여지나요?
안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주소가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어떤 게 더 좋나요? 고객들의 입장이라면 링크를 사용하실까요? 글쓰기를 사용하실까요? 고객의 입장은 당연히 링크를 해서 그 주소가 쓸데없는 거 빼시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객들이 이거 읽어볼까요? 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그러면 블로그 자동으로 방문자도 늘릴 수 있고요. 내 글도 카카오 스토리 친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능이 간단한 것 같은데 이 업데이트 되면서 지원이 안 되는 기능이라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마케팅에 활용하실 때 쓰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려우신가요? 자, 제가 블로그에다 글 하나 올리고요. 어디에다 보냈어요? 카카오톡에도 보냈고요. 또 어디에다 보냈어요? 카카오 스토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금방 했죠? 이게 SNS 마케팅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하는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소마도 할 수 있고요. 여기 오신 분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스마트폰 SNS 마케팅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혹시나 어렵고 하시면 또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페이스북도 제가 그러면 블로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왜 페이스북으로 연결되는 마케팅을 원하시는 거죠? 자, 블로그에서 똑같습니다. 자, 내 블로그 가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글쓰기를 하실 때 페이스북 체크가 되면 그냥 링크가 공유되었습니다가 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체크하지 마시고 귀찮으셔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 블로그 가셔서 보내고자 하시는 글 선택하시고 밑에 가시면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내보내기에서 자, 여기 내보내기 누르면 페이스북 있죠? 그걸 눌러주시면 사진과 글이 가 있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링크 공유되었습니다가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좋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만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실 때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매일 방문자가 페이스북 친구들이 제 블로그에 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왜요? 오늘은 또 어떤 글을 제가 그래서 이 블로그 링크를 매일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요거는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공유했으면 좋겠다만 올리지 제가 매일 블로그 공유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친구들이 쟤 맨날 올려 그러면 또 제 글을 안 봐주거든요. 제 블로그에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케팅 방법 알려드려도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 하시면 효과가 없다고요? 실천. 매출을 올리시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조금 긴 시간 동안 해드리면 더 좋지만 짧은 시간이어서 엑기스만 몇 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자, 점심 식사로는요. 새마을 식당에서 합니다. 새마을 식당. 네. 새마을 식당에서 7분 김치찌개를 먹을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이 서울시청에 지금처럼 이런 세미나를 들으러 왔다가 이제 새마을 식당이라는 데 맛있는 게 알고 거기 찾아가고 싶어요. 스마트폰 꺼내보십시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보통 찾습니다. 새마을 식당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찾아가지? 라고 찾습니다. 그럼 새마을 식당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중에 80%가 궁금하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보겠죠. 새마을 식당. 그러면 홈페이지가 아마 딱 뜰 겁니다. 뜨나요? 네. 홈페이지 한번 눌러보세요. 홈페이지 눌러보세요. 잘 나오나요? 안 나와요. 깨져가지고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PC 버전으로 된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열면요. 안 나와요. 찾을 수가 없어요. 네? 7분 대지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새마을 식당 홈페이지를 눌러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근데 홈페이지가 안 열려가지고 홈페이지가 열리지만 깨져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한번 그러면 새마을 식당 가지 말고 시청 근처에 맛집 한번 가보자. 시청 근처 맛집 한번 쳐보세요. 새마을 식당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시청 근처에 맛집 어디 있을까라고 검색을 해볼 겁니다. 시청 근처 맛집 검색합니다. 자, 시청 근처 맛집 하면 밑에 쭉 내려가면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사이트에 두 집이 나옵니다. 하나는 서울사랑이 나오고 하나는 서서갈비가 나와요.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셨죠? 자, 시청 근처 맛집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시청 근처 맛집. 아까 제가 그 펜 들었죠? 펜. 이 펜으로 하시면 빨라요. 이 펜이 그냥 펜이 아니에요. 저 뒤에 계신 그 스마트 사이드 주신 건데요.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스타일러스 펜입니다. 누르면 볼펜이고요. 그냥 하면 요걸 하시면 굉장히 잘 찍힙니다. 찍어보십시오. 네. 그 뒤에 협찬해 주신 스마트의 이기순 사장님 뜨거운 박수. 네네네. 자, 요거로 쳐보세요. 시청 근처 맛집. 자, 그럼 사이트가 뜰 거예요. 사이트. 블로그가 쭉 뜨기도 하지만 이제 밑에 보면 시청 근처 맛집에 두 번째에 가면 뭐가 있냐면 무슨 서서갈비가 있을 거예요. 북창동 서서갈비. 보이나요? 보여요? 답이 없으셔? 사이트에 가셔서 다른 게 나와요? 그러면 잠깐만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청 근처 세례가 나왔습니다. 해볼게요. 시청 근처 맛집. 아니요, 시청 근처 한번 쳐볼게요. 시청 근처 맛집을 딱 채워서 위로 좀 쭉 올리면 여기에 지도 밑에 네, 이거예요. 이거. 네. 여기 가면 사이트가 나오는데 장호, 왕곱창, 서서문 분점 나오잖아요. 나오시나요? 여기 보면 모바일하고 PC 버전이 두 개가 돼 있어요. 모바일 PC. PC로 보시는 분들은 PC를 눌러볼 거고 모바일 버전은 모바일을 눌러볼 겁니다. 네, 모바일 버전. 네. 그래서 이런 모바일 페이지를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청 근처 식당 한번 쳐보세요. 시청 근처 식당. 시청 근처 식당. 시청 근처 식당 한번 치시고 위로 한번 쭉 올려보세요. 시청 근처 식당. 네. 시청 근처 식당. 뜨나요? 네네. 자,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시청 근처 식당 했더니 아까 그 집이 전부 떠요. 시청 근처 맛집이든 시청 근처 식당이든 치면 아까 그 장호, 왕곱창이 다 뜨더란 얘기죠. 네. 이 동네에서 이런 키워드를 다 잡은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사이트 등록을 할 때 시청 근처 맛집, 시청 근처 식당이라는 거를 전부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위에 소담 식육식당 모바일 웹 이거 눌러보세요. 소담 식육식당 모바일 웹.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모바일 페이지예요. 모바일 페이지. 아까 새마을 식당에는 없는 모바일 페이지를 이 식당에서는 하고 있더란 얘기죠. 자, 가면은 보세요. 메뉴 안내 돼 있죠? 메뉴 안내 돼 있고, 그 다음에 오시는 글 돼 있고, 돼 있어요. 오시는 글, 찾아오시는 길 돼 있고, 전화번호 나와 있고, 찾기가 쉽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이런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어서, 모바일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그 네이버에다가 등록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네이버에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 소상공인들도 오셨고, 또 강의하시는 분도 오셨고, 또 뭐 언론기관도 오셨고, 많이 오셨는데, 이런 모바일 페이지 만드는 운동들을 우리가 전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중소상공인들이 누군가 검색해가지고 모바일 페이지가 보여야지만 눌러가지고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찾아오거나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바일 페이지를 만드는데 원래는 돈이 들어요. 원래는 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거를 무료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무료로 모바일 웹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 가셔가지고요. 최재용이라고 쳐보세요. 최재용. 네이버 가셔서 최재용이라고 쳐보십시오. 최재용이라고 치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사이트가 보여요. 사이트에 가면 최재용 블로그, 최재용 페이스북, 그 밑에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 최재용 모바일 웹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찾으셨나요? 네, 눌러보세요. 제 겁니다. 여러분 강사님들도, 여러분 대표님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바일 웹을 만들 수가 있더란 얘기죠. 여기 가면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니까 강의 소개, 프로필, 전화하기 누르면 저한테 전화가 걸립니다. 문의하기 누르면 저한테 문의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요. 여기 있는 이용 후기예요. 이용 후기. 자, 전부 이용 후기 눌러보세요. 이용 후기.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건 아니 여러분의 식당에 찾아온 사람들이건 여러분의 서비스를 받은 사람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용 후기를 쓰도록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용 후기를 쓰신 분 중에서 뭐 추첨을 통해서 이따가 제가 다른 분들은 7분 김치찌개 드시는데 그분은 제가 소고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자, 전부 가셔서 오늘 이 창립 기념식 왔던 소감들, 오늘 강의 들었던 소감들을 한번 이용 후기에다 써보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행운 번호 추첨기를 통해서 추첨을 하겠습니다. 여기 번호 뜨잖아요. 251번, 251번 뜹니다. 이 번호로 추첨을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 누르세요. 글쓰기 누르면 이름 나와요. 이름 쓰고 휴대폰 번호 쓰라고 됩니다. 휴대폰 번호. 그 다음에 제목 쓰고 내용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휴대폰 번호를 쓰시게 되면요. 제 이 모바일 웹의 관리자 페이지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번호가 전부 저장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전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다음 달에 또 특강하니까 들으러 오세요. 뭐 저희 식당에서는 뭐 다음 달에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이런 볼펜 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그거 굉장히 인기예요. 볼펜 드립니다. 아니면 지금 여러분 드렸던 스마트폰 닦는 거 하나씩 드렸죠. 예, 그런 거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벤트를 하는 거죠. 선착순 100명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찾아오실 겁니다. 자, 전부 한번 써보세요. 자, 써보세요. 네. 우리 김현지 교수님 한번 페이스북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네, 페이스북 제 거로 한번 열어봐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요 후기를 딱 쓰시면 제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후기가 올라갑니다. 제 트위터에 올라가요. 네. 그러면 오늘 이 행사에 오지 않은 분들도 페이스북에서 오늘 중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협회 창립 기념식을 했구나. 거기에서 손홍옥 교수와 그 다음에 우리 김현지 교수와 최재영 교수가 오늘 강의를 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직접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입소문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네, 빔도 켜주시고요. 빔도 켜주시고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온 고객들을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오늘 고객들이 100명이 왔어요. 우리 식당에 아니면 우리 뭐 상점에 100명이 왔어요. 100명이 왔던 사람들 중에서 한 뭐 10명이라도 내 모바일 웹페이지에 와서 이용 후기를 남기면 그분들하고는 계속 내가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쓰실 때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체크해야지만 글이 올라갑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해요. 그럼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벤트 합니다, 뭐 할인합니다라고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내 모바일 웹페이지의 회원을 한 1,000명, 2,000명만 모아놓으면요, 장사 안 된다는 얘기 다 거짓말이에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그렇죠? 아니면 뭐 전화를 해도 되고, 아니 거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카카오톡 친구가 돼가지고 카카오 스토리로 모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전단을 뿌리거나 프랭카드를 걸거나 효과 없습니다. TV 광고도 효과 없어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들고 다닙니다. 근데 예전처럼 우리가 PC에 가가지고 후기 쓰라고 하면요, 한 명도 안 써요. 귀찮아서. 내가 오늘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집에 가서 후기 쓴다? 별로 없어요. 하지만 즉석에서 오늘 식사 드시고 즉석에서 후기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불 한번 저기 꺼봐 주세요. 네. 예.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금방 우리 김인호님, 어디 계세요? 김인호님. 네, 뜨거운 박수. 앞에 좀 꺼주세요. 네. 바로 떴잖아요. 여기 교수님 저거 좀 꺼주시고 앞에 얘를 꺼주세요. 자, 지금 김인호님이 제 모바일 웹페이지에 와서 후기를 딱 쓰자마자 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딱 뜹니다. 이렇게. 자, 한번 조회수 보세요. 조회수가 몇 명이 봤나? 지금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리는 동시에 20-30명이 봅니다. 20-30명이 눌러봐요. 이거 뭐지? 라고 제 트위터의 팔로워들이나 페이스북의 친구들이 눌러보더란 얘기죠. 글을 쓰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연동을 시켜놨어요. 제 모바일 웹페이지에다가 후기를 쓰면 제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올라가게 만들어놨어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걸 고민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 음식 맛없었어요. 뭐 아니면 뭐 욕이라도 올라오면 어떡하냐? 그건 걸러줍니다. 걸러줘요. 예를 들어 거기서 이제 키워드를 다 넣어놔가지고요. 예를 들어 어떤 욕이라든가 안 좋은 글들 올라오는 것들은 다 차단시켜요. 필터가. 차단시키고 좋은 글만 올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점을 가건 어디를 가건 누군가가 맛있다 그러는 집에 찾아가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울 신성 근처에서 내 페이스북 친구가 있다, 트위터 친구가 있다, 이런 분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눌러가지고 내 모바일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모바일 페이지는 여러분들 개인들도 만들 수가 있고 중소상공인들도 만들 수가 있고 회사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만드는 곳은 어디냐? 자, 여기 보셔. 자, 만드는 곳은 어디냐면 모바일팜이에요. 모바일팜. 무료로 만드는 곳. 전부 네이버 가셔가지고요. 모바일팜 눌러보세요. 모바일팜. 모바일팜 눌러봐 주세요. 모바일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팜이라고 네이버에서 도메인도 주고요.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템플릿도 주고요. 돈이 안 들어요. 네, 도메인도 주죠. 템플릿도 주죠. 돈이 안 들어요. 서버 비용도 안 들어요. 그냥 만드시면 돼요. 만들어서 더 중요한 건 만들어서 저처럼 네이버에 사이트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동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죠. 화면 키우시고. 스마트폰을 사용자가 급증한 요즘 볼륨도 모바일을 통한 상품 검색이 활발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커피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언제든 모바일을 통해 자신을 원하는 상품을 찾아보고 구매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모바일 사이트의 조회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고객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은 PC용 화면이 그대로 노출되면 고객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 나만의 모바일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모바일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모바일팜은 호스팅 비용, 사이트 개발 비용, 운영 비용 없이 무료로 모바일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모바일 사이트 제작 지원 서비스입니다. 또한 모바일에 최적화된 디자인 템플릿으로 모바일에서 내 상품과 서비스를 매력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세련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한손 조작에 익숙한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코딩도 필요 없이 편리한 에디터와 업종별로 특화된 퀵 에디터를 통해 모바일 사이트 구성 요소 편집, 텍스트, 이미지 변경만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모바일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팜을 통해 제작된 모바일 사이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가 바로 모바일팜을 통해 제작된 모바일 사이트입니다. 모바일팜 사이트는 메뉴, 카드, 컴포넌트로 구성되는데요. 메뉴는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사이트의 구조, 상위 메뉴를 의미합니다. 카드는 하위 메뉴를 의미하며 하나의 사이트 안에는 메뉴에 따라 여러 장의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카드에는 구성하고자 하는 메뉴의 성격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지도, 기능 버튼 등 다양한 요소들을 자유롭게 편집해 넣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만약 스스로 구성 요소 편집이 어렵다면 카드별로 최적의 요소로 구성된 포맷인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쉽게 사이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바일팜 통해 가입하면 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한데요. 모바일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사이트를 만들고 만들어진 모바일 사이트를 바로 네이버에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허접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등록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안에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이 많이 사진도 많이 들어가고 글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야지만 해줍니다. 근데 나는 전혀 이거 만들 줄 모른다. 그런 분들은 44만 원만 내면 디자인해가지고 제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런 서비스까지 주는 거예요. 저 잘 몰라요. 파워포인트 잘 할 줄 모릅니다. 거기다가 웹 디자인도 몰라요. 돈 주고 맡겼어요. 자, 여기 내려가시면요. 나가시면 첫 번째 화면에 가셔서 끄고 가보시죠. 아니. 끄고 빠져나가세요. 자, 여기 빠져나가시면요. 모바일팜에 가시면 요 밑에 이런 걸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밑에요. 여기 밑에 모바일팜 치고 들어가시면 요 밑에 디자인 상담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디자인 상담 누르세요. 눌러서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뭐 아무 업체나 찾아가지고요. 누르시는 거예요. 아까 그 진주에 있는 식당 여기서 만들어준 거예요. OK114에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여긴 노노스라고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쭉 내려와 주십시오. 자, 보시면 여기에 제작 대행 서비스 여기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주는데 비용이 얼마인가 볼게요. 쭉 내려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강사용이든 모형이든 만들 수 있어요. 일반형 이틀이면 만들 수 있어요. 이틀이면 일반형. 근데 고급형은 조금 더 그 안에 결제 기능까지 될 수 있어요. 결제 기능. 예를 들어 요즘에 많은 농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모바일 페이지에서 결제를 합니다. 모바일 결제가 돼요. 그럼 모바일 결제까지 하는 거는 좀 비싸겠죠. 비싼데 그냥 일반형은 44만 원이면 제 거 같은 그런 모바일 웹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다른 뭐 메이크샵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비용이 안 들어가요. 도메인도 필요가 없어요. 다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자 전부 모바일 웹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강의하시거나 지인들에게 여기 가서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중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협회에서 이런 강좌를 다시 할 거예요. 다시 수요일에 한번 해가지고요. 우리 고상희 선생님이 그때 아마 하실 거예요. 열심히 지금 공부하셔가지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웹 디자인 잘 하시니까 그때 와서 한번 배워보시고 배워도 안 된다? 그럼 머리 쓰지 마시고 맡기세요. 네, 그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바일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명함 이야기를 좀 할게요. 명함 이야기. 자, 명함 이야기. 제가 이제 명함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뭐 중소상공인 마케팅 지원협회 이사장 이렇게 이제 명함이 나왔습니다. 근데 명함 좀 주세요. 그럼 없다 그러세요. 명함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명함이 없으시다 그러세요. 자, 보시고 명함 하나 주십시오. 네, 명함 하나 주십시오.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뭐 갑니다. 이제 어디에 이제 무슨 행사장에 가든 어딜 가든 이렇게 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네? 네, 받아보십시오. 이게 강의에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명함들을 드립니다. 저 명함 혹시 있어요? 명함 하나 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네. 아유, 누구신가 했어요.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자, 명함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지금 보니까 두세 분이 저는 명함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오늘 이제 뭐 저를 만나니까는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오늘 앞에 오신 선생님이 어떤 중요한 모임에 간 거예요. 모임에 가가지고 거기서 나의 거래처가 될 만한 사람이 명함을 준 거예요. 명함을 준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청에 무슨 행사에 갔는데 여기에 좀 높으신 분이 국장님이 명함 준 거예요. 명함 주면서 나중에 뭐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명함을 주겠죠. 근데 그날따라 명함을 안 가져갔어. 그랬을 때 저 명함 안 가져왔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국장님 아니면 사장님 제가 오늘 이 명함을 안 가져왔는데 모바일로 명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바일 명함을 보내드린 거예요. 모바일 명함에 딱 가면 사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연락처도 나오고 자기소개도 나와요. 자, 그럼 모바일 명함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필 미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영상 한번 보시고 직접 모바일 명함 만들어 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 중소상공인들 요거 배워두면요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자, 쭉 내려가면 밑에 뉴스 영상 보러 가기 눌러보세요. 그거. 네. 한번 영상으로 보고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가 돌아가는 동안에요. 스마트폰 가셔서 우리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프로필 미라고 한번 쳐보세요. 프로필 미라고 쳐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걸 깔아가지고 거기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명함 만들어서 갖고 계시다가 명함 없을 때 언제든지 보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바일 명함에 랜덤 명함 공개를 해놓으면요. 내 명함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함 보고 강의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그 명함 보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됩니다. 왜 안 나오죠? 돌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프로필 영상 네이버에 가서 볼까요? 프로필 동영상 저걸 한번 다운받아놔야지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모바일 명함을 만드시면요. 사진도 넣고 자기 얼굴도 넣고 자기소개도 넣고 연락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명함 받으면 명함첩에다가 정리합니다. 명함첩에다가. 근데 명함첩이 꽉 차면은 그냥 서랍 속에 넣어놔요. 그럼 나중에 제가 우리 김인호 사장님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전화해야 돼. 사무실에. 전화해서 야 거기 저 김인호 사장님 연락처 좀 알려줘라.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모바일 명함을 딱 만드시면요. 스마트폰에 내 모바일 명함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돼가지고 쉽게 다시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부 프로필 미라고 한글로 치세요. 네,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은 일어나셔서 도와드리세요. 네, 옆에 분 도와드리세요. 하셨어요? 하신 분들은 자, 좀 앞에 옆에 분들 도와드리세요. 프로필 미 명함 만드는 거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저 뒤에 강희석 강사님 좀 도와드리세요. 프로필 미 만드는 거. 그래서 이메일로 연결하기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로 가세요. 네,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프로필미라고 설치하십시오. 하시고 우리 김영목 교수님도 일어나셔서 저 뒤에 분들 알려드리세요. 우리 김가 선생님 여기 알려드리세요. 네. 김재선 교수님 그 두 분 알려드리세요 뒤에. 네. 나중에 특강 들으러 오세요. 알려드리세요. 네. 알려드리세요. 네 분도 알려드리시고 우리 저 옆에 가서 좀 알려드리세요. 저 옆에. 네, 네.
첫 번째, 여기 집중 이제 만드시는 거는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수정은 이따가 이제 밥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명함 이렇게 활용하세요. 집중 여기요. 네, 고객을 만나기 전에 미리 소개용으로 보내는 거예요. 고객을 만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소개받아 간단 말이에요. 보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 스마트의 이기순입니다. 제가 제 모바일 명함 보내드립니다. 꼭 눌러보세요. 스팸 아닙니다. 보내는 거예요. 눌러봅니다. 누르면 사진도 나오고 뒤에 스마트가 뭔지도 나오고 자기소개가 쫙 나오겠죠. 네. 그렇게 돼요.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는 음식점에서는요. 예약을 했어요. 한 50명이. 그죠? 근데 이 모바일 명함을 안 보내면 50명 오는 전화 다 받아야 돼요. 시청에 내려서 몇 번 출구 나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모임의 총무 있죠? 총무한테 이 모바일 명함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시는 50명 모든 회원들에게 모바일 명함을 다 쏴라. 그럼 모바일 명함 열어보면 거기에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약도도 나오고 뭐 메뉴도 나오고 나올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니까 중소상공인들은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강사님들은 강의하러 갈 때 꼭 한번 이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 모바일 웹에다가 11명이 이용 후기를 써주셨어요. 다시 한번 최재용 들어가서 모바일 웹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첨을 해서 추첨되신 한 분에게 지금 새마을식당에서 이 고기를 그쪽 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추첨하는 방법. 예를 들어 지금처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용 후기를 쓰신 분 중에 매 주말 오늘 11명이지만 일주일 모아놓으면 한 70명 될 거 아니에요. 70명 중에 1명 추첨하는 거예요. 추첨하는 추첨기가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어요. 어디로 하시냐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행운번호 추첨기. 네, 행운번호 추첨기 설치하세요. 행운번호 추첨기 설치하셔서 매주 뭐 저녁 6시에 한다든지 토요일 날 이런 식으로 매주마다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를요. 이번 주에 한번 추첨하겠습니다. 고객 중에 1명 나와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김선혜 계장님 설치하세요. 행운번호 추첨기 설치하세요. 네. 자,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행운번호 추첨기 설치해 보십시오. 설치하셨어요? 네, 그러면 자, 지금 오늘 거기 11명이 지금 응모한 거 11명이 거기 번호를요, 11로 바꿔서요. 11. 김선혜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한번 추첨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첨을 위해서 멀리 법무부에서 오셨습니다. 오십시오. 오세요. 네. 네, 갖고 오세요. 네. 갖고 오셔서 자, 오늘 이제 응모하신 분이 11명이에요. 11명 중에 한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참여인은 11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작 누르세요. 시작 누르세요. 콧기름 바르세요. 콧기름 바르시고 추첨 누르세요. 5번. 자, 감사합니다. 박수. 네. 자, 5번이 누구냐면요. 252, 253, 254, 255, 256번. 지금 들어가 보십시오. 아까 그 게시판에 그 후기 쓴 데 가보십시오. 256번이 누군지. 누구십니까? 이기수님 당첨되셨습니다. 박수! 저분이 앉은 테이블만 이따가 불고기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중소상공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벤트 해가지고 한번 오신 분들을 평생 고객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6시에
여기다가 이용 후기 쓰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그분들에게 뭐를 드립니다. 10만 원 상당의 식사권 드립니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하고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모바일 웹페이지 와가지고 눌러서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짧지만 중소상공인을 위한 우리 모바일 웹 활용법 또 모바일 명함 활용법 배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칠 때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최재형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식사 안내 저희가 새마을 식당 무교정. 이것으로 오늘 혈압을 중소상공인 에센스 마케팅 지원협회 창립 기념식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저희 협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협회 행사나 기타 진행되는 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식당 안내해 드릴게요. 식당. 시간 되신 분들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김선혜 회장님 밥 먹고 가세요. 밥 먹고. 네, 식사하시고 가시는데 식사 장소는요. 네이버에서 새마을 식당 무교점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까워요. 바로 길 건너면 됩니다. 우리 김진선 이사님, 감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사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손님분들은 같이 가서 식사 먼저 하시고요. 저희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리하고. 못 찾는 분은요. 새마을 식당 무교점이라고 치시면 돼요. 응? 장사 알려주시고 이분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 지금 여기 들어오신 이분 있으시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시면 지하철 좌측에 지하철로 나가는 출구가 있어요. 왼쪽. 오늘 혈압을 중소상공인 에센스 마케팅 지원협회 창립 기념식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저희 협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협회 행사나 기타 진행되는 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